안녕하세요. 누야마노입니다. 오늘은 헤링본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름의 대표적인 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 안다리안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헤링본 뜨기를 작업을 해서 지퍼를 달고 안감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키링까지 작업한 카드 지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헤링본 카드 지갑에 들어가는 실은 에코 안다리안 실이에요. 여름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실로 소품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 에코 안다리안 실과 바늘은 6호 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 21코를 떠줄 거예요. 감아서 빼고, 감아서 빼고, 4개, 5, 6, 21코를 만들어 줄 거고요. 기둥코를 1코 올려서 짧은뜨기를 쭉 들어줄 거예요. 짧은뜨기는 들어가서 빼서 이렇게 바늘에 2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는 게 짧은뜨기예요. 다시 한번 다음 옆코에 들어가서 빼서 사슬 2개가 걸려 있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쭉 짧은뜨기를 해주실게요. 지금 우리가 기둥코를 제외한 사슬뜨기를 21코를 했기 때문에 위에는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 21개의 짧은뜨기가 완성이 될 거예요. 네, 이제 짧은뜨기를 끝까지 다 해줬고요. 21개 짧은뜨기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 코를 셀 때는 그 위에 있는 V자 부분을 보면서 세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1개. 21개의 코를 끝까지 다 작업을 했고요. 가장 끝부분 코에, 끝에 있는 코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도 짧은뜨기를 쭉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코, 마지막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주세요. 또 맞은편도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기 때문에 21개 짧은뜨기가 완성이 될 거고요.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코 끝까지 짧은뜨기를 다 해주었고요. 이렇게 끝까지 다 왔으면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면은 전체가 44코의 짧은뜨기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21코, 반대편 부분에서 21코, 그리고 양 끝에 한 코씩 해서 44개의 코가 완성이 될 거고요. 단수링을 이용해서 가장 마지막 코에다 표시를 해둘게요. 네. 그리고 빼뜨기로 단 마무리를 해주세요. 빼뜨기는 처음 시작했던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단부터는 본격적으로 헤링본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감아서 사슬 한번 올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조금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살짝 길게 해주세요. 네, 길게 뺀 상태에서 다른 단수링을 이용해서 그 코에 표시를 해둘게요. 네,
짧은뜨기를 해서 있었던 그 앞에 살짝 나와 있는 그 사슬 부분을 땀 뜨듯이 바늘로 통과해 주시고요. 다음 코에 들어가서 바늘을 살짝 길게 뺀 다음에, 그러면 3개의 코가 이렇게 사슬이 바늘에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한꺼번에 3개를 다 통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땀 뜨듯이 통과, 코에 통과, 3개가 있을 때 한꺼번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헤링본 무늬를 완성을 해주세요. 네, 끝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은 늘림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각 코마다 헤링본 뜨기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각 코마다 쭉 둘러서. 네, 이제 단수링을 표시한 곳까지 왔고요. 단수링 표시한 마지막 코까지 무늬를 완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왔으면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빼뜨기도 헤링본 무늬와 비슷한 패턴으로 처음 표시했던 자리에 이 단수링은 빼주시고 바로 옆 코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이제 헤링 부분이 다음 단에서 이 코가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 식으로 살살살살 완전히 다 통과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헤링본 뜨기 무늬가 완성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사선처럼 무늬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은 반대 방향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건데요. 이렇게 사슬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편물을 살짝 뒤돌아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처음 그 코에 뒤로 들어가서 바늘을 완전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3개를 통과한 걸로 보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짧은뜨기나 이런 부분 할 때 항상 이렇게 2코를 통과를 하잖아요. 사슬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2코가 통과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짧은뜨기는 이렇게 2코를 다 통과를 하는데, 이거는 그 밑에 헤링본 무늬를 바로 전단에서 떴을 때 다시 한번 생긴 사슬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3개 통과를 하나, 둘, 3개까지 전체를 다 하셔야지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뒤로 3개 통과, 3개 통과하고 바늘에 휙 실을 감아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길게 빼주시고요. 짧은뜨기처럼 해주시고 단수링으로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둘게요. 네, 얘는 이제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살짝 땀 뜨듯이 다시 한번 사슬을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마찬가지로 3코 연속 다 이렇게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실까지 통과해서 이 상태에서 휙 감아서 빼서 3개가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네, 뒤에서부터 이렇게 바늘을 통과해서 그 다음 코에 전체가 다 잡히도록 바늘을 넣어줘서 3개가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네, 거의 마지막 코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로 넣어서 단수링은 마지막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빼뜨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살짝 땀 뜨듯이 통과를 해서 뒤로 들어가 주세요. 이 처음에 걸려 있었던 코도 다시 한번 옆으로 이동. 해주시고요. 처음 시작했던 코에 빼뜨기로 단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첫 번째 헤링본 무늬는 이렇게 왼쪽으로 누운 모습, 또 다시 그 다음 헤링본 무늬는 오른쪽으로 누운 모습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사슬을 올려서 그 코에 들어가서 약간 길게 빼서 짧은뜨기 하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이번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누운 헤링본 무늬를 작업을 해주겠죠? 앞에서 보는 헤링본 무늬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걸려있던 이 2개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밑에 걸려있는 실까지 3개를 다 걸어서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좀 견고하고 예쁜 무늬의 헤링본 무늬를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누운 사선의 모습, 오른쪽으로 누운 모습들을 번갈아 가면서 쭉 작업을 해주세요. 헤링본 무늬를 2단, 3단, 그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13단, 13단의 헤링본 무늬를 작업을 쭉 해주세요. 네, 끝까지 작업을 해주세요. 네, 이제 13단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살짝 꽂아서 다음 코에 바깥에서 찔러 넣어주는 헤링본 무늬를 작업하고 있고요. 마지막 코예요.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네,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했고요. 이제 빼뜨기만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살짝 빼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헤링본 뜨기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단수링 다 빼줄게요.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서 끝까지 다 빼주는 빼뜨기를 작업해 주세요. 네, 헤링본 뜨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가장 입구 쪽 지퍼를 달기 위한 입구 쪽을 작업할 건데 역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를 뒤쪽으로 넣어줍니다. 각 코마다 다 쭉 역 짧은뜨기, 뒤돌아 짧은뜨기를 작업해 주세요. 뒤로 찔러 넣어서 빼면 이렇게 2개 실이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는 역 짧은뜨기입니다.
끝까지 역 짧은뜨기를 다 해주시면은 네, 마지막 코까지 다 한 상태고요. 이 역 짧은뜨기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빼뜨기를 안 해요. 빼뜨기를 안 하고 마지막 코까지 왔으면 이렇게 한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은 쭉 빼주셔서 실도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 편물 안쪽에서 근처에 있는 코를 살짝 들어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면은 역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고 뜨개로 하는 바디 전체 바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퍼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위에 있는 그 입구 부분은 자로 재봤을 때 대략 뭐 뜨시는 분의 손땀이나 텐션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12cm 정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2cm 정도가 나올 텐데 이 지퍼는 달 때 입구의 길이에 정확하게 맞춰서 지퍼를 준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좀 더 긴 지퍼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15cm 정도 되는 지퍼를 준비를 해줬고요. 뭐 퀼트용 지퍼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퍼로 대략적으로 이제 위치만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잡힐 거라는 거를 한번 좀 봐주시고요. 지퍼를 달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앞에 여유가 살짝 있어야 돼요. 이쪽 부분이 입구 부분이 너무 지퍼를 맞게 작업을 하려고 그 편물의 그 가장 끝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쪽에 여유가 없게 되면 열고 닫을 때 불편하고 이쪽 입구 부분이 지퍼가 울게 되면서 열고 닫을 때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살짝 떼어서 위치를 잡아 주시는데 편물이 뒤틀리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퍼를 이렇게 안쪽으로 위치를 잡아 주신 다음에 시침핀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해주시고 반대쪽에서 또 하나 핀으로 이용해서 편물과 지퍼를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를 다시 한번 중앙 부위도 맞춰서 편물을 찝으면서 지퍼까지 잘 찝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뒷편도 편물과 지퍼를 한꺼번에 찝어주세요. 지퍼를 완전히 끝까지 이 부분까지는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양 끝에 맞는지만 확인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주세요. 걸렸기 때문에 핀을 다시 한번 꽂을게요.
살짝 펼쳤을 때 이 지퍼 날이 이쪽 끝과 이쪽 끝의 사이가 한 1.5cm 그 정도 여유를 뒀을 때 조금 자연스럽게 열고 닫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둘 거고요. 가장 끝에도 핀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지퍼를 이렇게 고정을 먼저 해주셨으면은 이제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시는데 저는 퀼트용 실을 준비했어요. 퀼트용 실은 일반적인 다른 실보다는 조금 꼬임이 적기 때문에 훨씬 작업이 수월하고요. 지퍼 라인을 가장 끝을 이 편물 끝 라인하고 맞춰서 두시면 되고 요 안쪽에 보시면은 바로 지퍼 밑에 이렇게 옅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바느질은 홈질이나 반박음질을 하시면 되는데 촘촘하게 홈질을 하시거나 반박음질을 해주세요. 저는 홈질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나온 곳에서 바로 옆에 살짝 이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늘 땀이 거의 보이지 않게끔 살짝 넣어줄 거고요. 촘촘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의를 해주실 점은 이 실은 지금 지퍼와 같은 색깔이지만 편물인 이 파란색하고는 같은 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꽂고 작업을 할 때 뒤쪽에 있는 그 손가락으로 끝으로 바늘이 끝까지 나오지 않게끔 편물 끝까지 나오지 않게끔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이 실 색깔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왔을 때 지퍼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꺾여서 기역자로 누워 있겠죠? 지퍼가 닫힐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정도 완전히 끝까지 밀어넣지 마시고 살짝 들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퍼 알이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더 홈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바깥으로 바늘을 보내도록 할게요. 보내고 편물을 아주 살짝만 찝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바늘은 거의 반대 방향으로 쑥 들어가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만 집어넣은 상태로 지퍼를 통과할게요. 통과해서 그러면은 안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지퍼가 완전히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해서 지퍼알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실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 바깥쪽에서는 거의 실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편은 아직까지는 지퍼 작업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살짝 닫아서 위치가 괜찮은지
편물에 잘 맞게 지퍼가 울지 않고 위치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끝까지 보낸 다음에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안쪽으로 다시 넣어 줄게요. 살짝 편물을 찝었고 안쪽으로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계속해서 홈질을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홈질을 쭉 하다 보면은 가장 그 반대편 끝 라인까지 오게 되는데요. 지퍼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뭐랄까 안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홈질을 이제 여기에서 이쪽 끝에서 작업할 때는 이 위에를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보통 이 라인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 이렇게 빙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직선으로 계속해서 홈질을 할 때 여기까지는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끝 라인에서 할 때는 완전히 일자로 보시면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이 위에 이제 안감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뭐 정리해 주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쭉 와서 바로 위에서 라인 따르지 말고 끝에를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라인을 따라가야겠죠? 계속해서 홈질을 해주세요. 묶어서 바로 잘라내지 말아 주시고요. 이쪽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 주신 다음에 밑에서 잘라주세요. 이제 지퍼가 잘 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퍼를 열고 닫아 봐야겠죠? 그래서 지퍼를 살살살살 이렇게, 네, 편물이 뒤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퍼가 잘 닫혀야 돼요. 지퍼가 이렇게 왔으면 다시 이렇게 열어봐서 자연스럽게 열고 닫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지퍼 작업은 다 됐고요. 이제 안감 작업만 남았어요. 네, 이제 안감을 달아 보겠습니다. 안감을 달려면 안쪽에 어떻게 공간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안쪽에 뭐 자를 넣어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지만 겉에서 대략적으로 체크만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끝까지 다 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한 11.8 정도, 가로 부분은 11.8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이 입구 라인부터 끝에까지 완전히 눕혀서 살짝 당긴 다음에 했을 때는 9cm 정도가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가로를 11.8cm 잡고 세로를 18cm를 잡았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18cm를 잡았던 거고요. 이 안감은 그때그때마다 그 작업하실 때마다 손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작업하시는 것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 완성했을 때 재서 실측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 몇 cm 나올 거야 라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실측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11.8cm와 18cm로 길게 저는 도트 무늬를 이용한 그런 안감을 준비했어요. 안감은 뭐 어떤 걸 작업하셔도 되긴 하는데 조금 얇은 원단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그냥 끝을 고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입구를 제외한 양옆을 홈질로 촘촘하게 홈질 작업을 해주세요. 미싱이 있으시면 당연히 미싱으로 하시는 게 빠를 거고요. 저도 미싱이 있는데 지금은 고장난 상태라 이렇게 홈질로 직접 손바느질을 할 거예요. 네, 안감의 양옆 그 C점 라인을 다 이렇게 홈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입구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안감을 달아줘야 되는데요. 이 C점 라인은 이렇게 가름소를 해야 되거든요. 가름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C점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C점 라인은 건들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C점분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가름소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하네요. 이렇게 다림질이 바로 용이하시면은 다림질로 가름소를 해주시면 더 편하시겠죠. 양옆을 다 이렇게 가름소를 해주신 다음에 입구 라인을 그 C점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줄게요. 작은 거기 때문에 손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좀 문질러 주셔도 금세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감을 먼저 작업해 주시고요. 이제 얘를 이렇게 안쪽에 쏙 놓아 줄 거예요. 지퍼를 열어서 먼저 안으로 넣어 주세요. 넣어서 이 C점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라인과 편물의 가장 끝 라인을 맞춰서 먼저 시침핀 고정해 주세요. 하면서 돌려가면서 먼저 시침핀 고정을 해줄게요. 이 끝 라인은 바로 지퍼알 밑에 위치하게끔 반대편 지퍼 라인은 여기 맞춰서 시침핀 고정 먼저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시침핀 고정을 해주시면 이제 실을 이용해서 똑같은 퀼트용 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맞춰 주실 거예요. 아까 지퍼를 달았던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홈질을 했던 부분 살짝 가리면서
아주 바로 조금 바로 위에를 살짝 잡아가지고 그 지퍼를 달았던 홈질이 안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는 지퍼만 찝으면 되겠죠. 편물 바깥으로 바늘이 나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퍼 라인을 살짝 찝어줬으면 앞쪽에 안감을 이렇게 작업해주세요. 다시 뒤쪽에 지퍼 살짝 잡아서. 이 방식이 공구르기라는 방식이고요. 지퍼 라인만 도드라지지 않게, 지퍼와 편물을 이었던 홈질만 도드라지지 않게 그 위를 가리면서 안감을 달아준다 생각하시면서 작업해주세요. 끝에까지 오게 되면은 지퍼 알 부분이 있잖아요. 지퍼 알을 살짝 들어 올려서 조금 더 안감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계속 공구르기를 진행해 주세요. 지퍼알 바로 밑에 부분까지 안감이 차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려서 작업해 줍니다. 계속해서 공구르기로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시작했던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서 끝까지 왔으면 한번 묶어주시고 안쪽으로 바늘을 완전히 빼서 실을 잘라주세요. 네, 이제 안감까지 모든 작업을 끝냈어요. 네, 지퍼를 달고 안감을 달고 나니까 좀 더 완성도가 뛰어난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되었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서 키링을 달아줄 거예요. 굳이 키링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장식이 될 거고요. 이런 오링은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벌려주세요. 완전히 끝까지 벌려져서 조금 더 통과가 많이 되게끔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실 자체가 뭐 아주 약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 다 통과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넓게 잡아주시고요. 키링은 이렇게 끝에 벌린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끝까지 닫아주세요. 여기서 조금 걸렸나 보네요. 완전히 닫히게끔 작업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카드 지갑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